서울 혼자 상승률이 다른 지역 다 상승률을 합한 것만큼 높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 너무 심플하잖아요. 집을 많이 지어주면 되겠다. 이게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버리면 집값이 많이 오를 텐데 그 부작용을 누가 감당하나요? 라는 얘기를 해요. 한심한 얘기야. 제가 듣기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했어요.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재개발, 재건축 꼭꼭 묶어놨는데 집값 얼마나 뛰었냐고. 재개발은요. 누구 땅 갖고 하는 거야? 내 땅 갖고.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그쵸? 그럼 빨리 하고 싶어요? 늦게 하고 싶어요? 빨리 하고 싶죠.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냥. 정부가 신경 쓸 것도 없이 가만히 세금만 걷어들이면 돼. 서울에 30만 원 공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좋은 브랜드의 대단지의 빵빵한 아파트들이 30만 가구가 공급돼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안에. 기정사실이야. 지금처럼 급해요 안 급해요? 에? 그래도 급해요? 저는 기다릴 것 같은데. 30만 원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데 30만 호예요 여러분. 엄청난 입주 물량이에요. 자, 초양극화의 공포. 4년간 전국 아파트 누적 변동률이에요. 전국 아파트. 4년간 수도권 아파트의 누적 변동률이에요. 자, 봐봐요. 빨간색은 상승한 지역, 파란색은 떨어진 지역이야. 자, 몇 군데 상승했어요? 8군데 상승했어요. 전국적으로. 떨어진 데는 9군데예요. 4년간. 자, 이제 이 4년간 중에서 지금 부산 지역이라든가 충북 지역 같은 경우 이런 요런 경남 지역 요런 데는 요즘 다시 떠오르고 있죠. 제가 4년간 전국 아파트 누적 변동률인데 보시는 것처럼 전국이 부동산이 호황인 게 아니야. 떨어진 지역이 더 많아. 그냥 수치상으로는. 그냥 지역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봐봐요. 상승한 지역이 1등부터 8등까지 있거든? 1등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서울인데 서울이 몇 프로야? 21.35%. 그러니까 뭐냐면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다 더하잖아요? 누적 변동률? 2등부터 8등 7개 지역을 다 더하면 한 27% 나와. 그러니까 서울 하나 뛴 금액이 전체 지역 다 뛴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하려다 보니까 뭐예요? 계속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유동성이고 뭐고 이런 거를 일단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자 4년간 수도권 아파트 누적 변동률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4년간은 되게 많이 뛰었어요. 근데 작년 1년간을 보면 이게 바뀌어. 작년 1년간을 보잖아요. 작년 1년간은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작년 1년간을 보면 파란색이 빨간색이고 빨간색이 파란색이야. 자, 그럼 작년 2019년 1년 동안 누적 변동률은 하락 지역이 많은 거야, 상승 지역이 많은 거예요. 하락 지역이 2배로 많은 거지 상승 지역보다. 그죠? 이건 4년간이니까. 자, 그런데 그럼 수도권에서 보면 하락 지역이 상승 지역보다 2배는 많아. 작년 1년간 보면. 근데 왜 규제가 몇 번에 걸쳐서 나와요? 떨어지는 데는 모르겠고 일단은 네가 문제야. 또 누가 문제야? 네가 그러니까 서울이 문제. 마찬가지예요. 4년간 상승한 지역도 보면 18개 지역이 상승했거든요. 근데 상위 7개 지역이 상승장을 다 이끌었어. 나머지는 빌빌해. 그냥 올랐다고 하더라도 크게 눈에 안 띄는 애들이야. 성남시 1등. 최근 4년간입니다. 서울, 광명, 과천, 구리, 안양, 하남. 이런 지역들이 최근 4년 동안 시장을 수도권에서 이끌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 7개 지역 남아있고 이 밑에 있는 지역 2-3군데 빼놓고는 최근 1년 동안은 다 파란색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되게 안정화되고 있는 건데 초강력한 대책이 연말에 나온 이유는 뭐예요? 뛰는 놈이 너무 많이 뛰어 혼자. 그리고 그 뛰는 놈의 속도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양극화니까. 양극화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 이거를 잡으려고 과연 잡을 수 있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학군 아파트에 보내고 싶죠? 우리 어머니 아들 자녀들 키울 때 좋은 학교 있는 곳에 이사 가지 않았어요 다들? 갔죠? 대부분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부모라면 우리 자녀가 조금 더 좋은 곳에서 그게 꼭 목동이나 아니면 중계동이라든가 대치동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인천에 살면 인천에 있는 곳에서 좀 괜찮은 지역 뭐 송도로 간다든가 일산에서 살면 일산에서도 좀 우리 동네에서 괜찮은 지역 일산에서 사는데 좀 괜찮아 우리가 삶도 좋아 그리고 우리 애들도 공부 잘해 그러면 이제 결단을 내리죠. 어떻게 야 목동 가자 그냥.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 주변에서 좋은 학군의 교육 여건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인지라. 그럼 어떻게 막을 거야? 법으로 막아. 그 동네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 동네 학교 못 가는 걸로. 그리고 막을 수 있어요. 그죠? 막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이민 가겠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냐면 이게 동전의 양면성 항상 방법이 있는 거야. 방법은. 자, 이번 대책이 아니면 18번의 모든 대책 중에서 공통된 사항이 있다? 청약가점제예요. 자, 봐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 2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야 안 늘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죠? 1, 2인 가구가 사회 문제예요, 지금. 오죽하면 요즘 방송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마다 다 1, 2인 가구를 주제로 한 예능들이잖아. 뭐, 나 혼자 살다, 뭐, 미운오리 새끼, 뭐, 또 뭐 있어요. 하여튼 예능 프로그램들이 뭐, 불타는 청춘, 뭐 이런 게 다 뭐예요? 1인 가구를 위한 거 아니야? 나이 먹었는데 혼자 사는 친구들. 중년인데 혼자 사는 친구들. 젊은데 혼자 사는 친구들. 하여튼 모든 예능 프로그램들이 1인 가구 1인 가구가 주제로 되어 있는 그게 뭐냐? 엄청난 사회 현상이거든, 이게. 이 제도라는 건 있잖아요. 만인이 평등하게 할 수 없어. 이 제도에 제가 이번에 청약가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 것 같아요? 1인 2인 가구를 아예 배제시켜 넣어버린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자, 1, 2인 가구를 국가가 어떻게 해서 장려하고 이 사람들이 1, 2인 가구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잖아. 지금 어쨌거나 젊은 층이고 연세 드신 분들이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가야 되는 거죠. 왜? 전체 가구 수의 50%가 1, 2인 가구야. 대한민국의 전체 가구 수의 50%가 1, 2인 가구예요. 자, 1, 2인 가구를 위한 혜택이 없어. 18번의 규제책 안에 뭐 규제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 뭐예요? 6월달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자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일반과세로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청약가점제는 뭐예요? 다자녀 가구를 위한 20년 정도 혹은 15년 정도 무주택 기간을 갖고 있는. 그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잖아. 근데 나는 1인 가구인데 45세야. 45세.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모태솔로야. 그냥 얼마나 슬퍼. 그쵸? 그런데 돈은 있다? 새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 청약해서. 너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냥. 제외 대상이야, 그냥 이게. 뭐예요? 어쨌거나 이게 양면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만인을 평등하게 할 수가 없다는 모든 제도가.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가급적이면 보편 타당한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초양극화의 공포야. 왜 이런 양극화가 만들어지느냐는 거죠. 왜 노란색 색깔, 이 빨간색 중에서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지역들이 왜 인기가 있냐라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잖아.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되게 심플한 문제예요.
뭐예요? 좋아하니까. 누가? 수요자가 좋아하니까. 왜? 그냥 학교도 있고요. 마트도 있어. 거기 가면. 교통도 편하대. 삶의 질이 좋아. 녹지도 좋대. 그리고 사람들이 막 향수 냄새 나는데 가면 그 동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좋은 거야 그냥. 그럼 사람들이 봐봐요. 전국에서 1번부터 그러니까 전국 이게 28에 16 17개 지역이네. 17개 지역에서 서울 상승률이 다른 지역 상승률을 다 압도해. 서울 혼자 상승률이 다른 지역 다 상승률을 합한 것만큼 높아요. 그럼 이 지역이 문제가 있으니까 강한 드라이브를 규제책을 걸어서 여기를 박살내야겠다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다고 쳐요. 생각할 수도 있어. 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 너무 심플하잖아요. 집을 많이 지어주면 되겠다. 이게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집을 많이 지어. 이따 나올 얘기지만 미리 해버리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버리면 집값이 많이 오를 텐데 그 부작용을 누가 감당하나요? 라는 얘기를 해요. 한심한 얘기야. 제가 듣기로는.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왜 한심하냐? 자, 봐봐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했어요.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2중, 3중, 4중 꽁꽁 묶어놨죠?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특히 이번에 또 이제 제초자 또 법원에서 또 이제 합헌까지 돼서 뭐냐 꽁꽁 묶어놨어. 봐봐요. 재개발, 재건축 꽁꽁 묶어놨는데 집값 얼마나 뛰었냐고. 그러니까 반대로 풀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재개발, 재건축을 시장 기능에 맡겨서 자, 그럼 재개발, 재건축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민간 택지, 민간 택지다. 이번에 지금 3기 신도시랑 틀려. 왜 틀리냐? 3기 신도시는 하기 싫다는 거, 어르고, 달래고, 돈 싸갖고 가서 제발 네 땅 좀 줘라. 우리가 사서 여기다 집 좀 줄게.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죠. 재개발은요. 누구 땅 갖고 하는 거야? 내 땅 갖고.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그쵸? 그럼 빨리 하고 싶어요? 늦게 하고 싶어요? 빨리 하고 싶죠?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냥. 정부가 신경 쓸 것도 없이 가만히 세금만 걷어들이면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얼마나 심플해. 그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 봐봐요. 수도권 30만 호라니까 사람들이 비웃죠, 그냥. 서울에 30만 호 공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서울에 30만 호가 민간 아파트,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30만, 브랜드야 다 브랜드죠? 서울은 보통 5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이 다 거의 레미안, 현대, 롯데 찔끔하고 SK 같은 데는 서울에서도 사실 발도 못 붙여요. 그죠? 좀 빠지는 재개발, 재건축에 SK 들어가는 거지. 엄청난 좋은 브랜드의 대단지의 빵빵한 아파트들이 30만 가구가 공급돼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안에. 기정사실이야. 지금처럼 급해요, 안 급해요? 에? 그래도 급해요? 저는 기다릴 것 같은데? 30만 원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데? 30만 호예요, 여러분. 엄청난 입주 물량이에요.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다고요? 그거 모르는 얘기야. 가격을 못 띄워. 봐봐요. 음마아파트 예를 들어 기준으로 그냥 간단하게 산수만 해봅시다. 산수는 쉬우니까. 그냥 지금 시세 생각하지 말고 20억이라고 칩시다. 강남 재건축 A 아파트가 있어. 20억이야 지금 시세가.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 5억 나온대요. 추가 부담금. 그 얼마 주고 사는 거야? 34평. 25억 주고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옆에 얘가 지어놓고 되면 한 30억 갈 것 같아. 자, 그럼 얼마 버는 거예요? 5억 버는 거죠. 그죠?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놨다고 얘가 30억 갈 것 같아요? 그럼 플러스 추가 부담금 5억이면 35억 주고 사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사람들이 사, 안 사? 얘네들은 산수야. 재개발, 재건축 되게 쉽잖아요. 산수잖아. 내가 얼마에 샀고 추가 본다고 얼마 낼 건데 주변에 얼마 되겠다.
산수 아니에요? 산수?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정해져 있어 그냥. 입주 전까지는. 입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30억짜리가 정말 50억 갈 수도 있어요. 입지에 따라서. 그쵸? 입주 이후에는. 근데 입주 이후에는 우리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기준은 뭐예요? 주변에 최고 새 아파트 시세가 기준이 되겠지. 잘 봐봐요, 여러분. 대치동, 개포동에 막 재건축 입주하죠. 얘는 왜 올라? 끝이니까. 개포, 주공, 저층이 끝이야. 강남, 남부에서는. 언제까지? 10년, 15년, 20년 안에는 뭐 나오겠어요? 새 아파트가? 그러니까 입주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세가 막 형성이 돼. 근데 개포가 입주를 했는데 5단지, 6단지, 7단지, 음마, 뭐 쌍용, 그 어디야 성경 막 얘네들이 재건축 막 진행해. 우리도 이제 5년 안에 입주한다고 막 진행을 해. 그럼 얘가 이거 수요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 막말로 음마가 훨씬 좋지. 위치는 성경이 훨씬 좋고. 안 그래요? 기다릴 거 아니야 얘네들이. 한강변에서는 아시아가 움직이고 우성이 움직이고 잠실주공 5단지 장미 아파트 그리고 어디에요 뭐 이런 데를 막 움직이기 시작해. 쉽게 못 올라 지금처럼 여러분. 의외로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재건축을 사는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재건축 속도가 비스무리한 애들이 한 20개 단지가 움직이고 있어. 일단 머리가 아파요. 일단 왜 머리가 아파요? 뭘 살지 모르겠지 이제. 지금 심플하죠? 빨리 되는 놈 위주로 사면 돼. 그리고 정해줬잖아. 정부에서 어떤 거 재건축 초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단지를 사세요라고 알려주잖아 지금. 정부가 시간을 딱딱딱 정해놓고 어떤 걸 사라고 딱딱딱 정해놓으니까 몰리는 거야 돈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물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마찬가지죠. 이 양극화라는 건 뭐 결국 물량이거든 이게. 선호하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을 돈이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보다 훨씬 더 높게 상승을 하는 거죠.